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 이거 말입니다. 징벌적이다 하는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심지어 앞으로 상법 개정안이 바뀔 것까지 생각을 하면 비상사태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이 상법 개정안이 너무 무리하다고. 현재 말입니다. 상법 개정안은 벌써 큰 이슈 세 가지를 지금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가 이사 충실의 의무인데 지금까지 이사는요 회사에만 충실했으면 돼요. 그러나 이제는 주주에게도 충실해야 돼요. 만약에 주주들에게 충실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배임죄로 걸어서 이사들을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전자주주총회 이거는 이제 기업 자율에서 대규모 상장 회사는 의무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3% 룰 이거는 진짜 충격이에요. 내가 또 대주주가 얼마나 주식을 많이 갖고 있든 70%를 가지고 있든 60%를 가지고 있든 사회 이사나 사내 이사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는요. 의결권이 3%밖에 허용이 안 됩니다. 저는 이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준으로 보면 솔직히 충격적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이게 자유민주주의는 동등해야 되잖아요. 동등하지 않잖아요. 시장경제는 시장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까지 되니까 상법 개정안이 징벌적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제 앞으로 될 것은 더 충격적입니다. 2025년 7월에 아마 임시국회 때는요. 감사위원 분리선출안이 아마 법제화될 가능성 높습니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감사위원 중에 지금 적어도요 2명까지는 분리선출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또한 집중투표제 이것도 진짜 골 때려요. 집중투표제도 말입니다. 주총에서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예를 들어 주총에서 선임되는 이사가 3명이에요. 그러면 한 표 갖고 있는 주주에게 3표를 줍니다. 3표. 2명이에요. 그러면 2표를 주고요. 5명을 선임합니다. 그럼 5표를 줘요. 한 주 주주에게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맞나요? 저는 이게 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제 9월에 정기국회 때 추진하려고 하는 자사주 소각법안 이거는 여러분 기업들에게 투자를 제한하는 그런 아주 최악의 상황까지 만들어 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1년 내 소각한다. 이게 정부와 여당의 안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기업들이 괜찮을까요? 주주들의 권한을 확대한다는 것은 좋은데 주주들의 권한을 확대하다 보니까 문제는 회사에 있는 현금들이 점점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기업은요 투자는 점점 힘들어져요. 앞으로 투자가 힘들어지고 지키기에 급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계 경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경제라는 건 계속 발전해 가잖아요. 중국은 계속 떠오르고 있고 일본은 다시 부활하고 있고 미국은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요 기술 개발을 통해서 점점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 중국에도 팔 수 있고 일본에도 팔 수 있고 미국에도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소액주주의 권한을 계속 강화해 간다면 기업에 있는 현금이 고갈돼서 말라서 더 이상 투자를 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저는요 대기업도 위험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심각해진다는 이야기 저는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의 사례를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의 사례, 삼성전자 설비투자 추이입니다. 물론 말입니다. 물론 이게 뭐 미필적 고의라고 해야 되나요? 상황이 희한하게 들어맞았다. 상법 개정안과 희한하게 들어맞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잘 보시자고요. 2023년, 2024년 설비투자가 15% 줄었습니다. 15%. 2023년에 45조 262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2024년에는 38조 2468억 원을 투자했죠. 분명히 줄었습니다. 1년 사이에.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2025년을 보세요. 2025년 1월에서 3월 1분기입니다. 1분기 2년 전 2023년에 대비해 보면 10.8%가 줄었어요. 2023년 1분기에는 11조 939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분기에는 9조 8,986억 원을 투자했어요. 그러면 왜 줄었을까요? 왜 줄었을까? 희한하게 말입니다. 왜 줄었을까를 따져보니까 자사주 취득을 한 만큼 줄어든 거예요. 2024년에 1조 7,859억 원의 자사주 취득했잖아요. 이게 밸류업 효과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런데 2024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설비 투자가 줄었죠. 설비 투자가. 그리고 말입니다. 2025년에는 자사주 취득을 3조 6,757억 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 설비 투자가 2년 사이에 10.8%가 줄었습니다. 미필적 고의, 우연히 들어맞았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 충격이 크죠. 이게 상법 개정안이 지금처럼 계속되면 자사주를 소각해라, 이거 투자하지 마라, 이거 투자해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 간섭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 간섭은요 결국 대기업들에게도 정중동 복지부동의 어떤 모양새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투자를 덜 하게 되고 투자를 안 하게 되면 그만큼 충격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말입니다. 사실 정부에서는요 이게 경제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도 경제를 잘 모르고요. 국가 지도자들이 경제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대한민국하고요 미국하고요 산업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아니 뭐 대한민국은 제조 중심이잖아요. 제조 중심이니까 자본적 지출이 많아요. 그리고 설비 투자가 자본적 지출의 핵심인데 이거 고정자산으로 계속 쌓이잖아요. 설비 투자하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5년 상각하잖아요. 5년 동안 투자한 거 비용으로 상각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미국은요 기술 중심의 국가입니다. 여기는 운영적 지출이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설계도를 만든다든가 무형자산을 확보하는 데 씁니다. 그리고 인건비에 지금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는 비중이 미국은 굉장히 높아요. 기술주 중심이니까. 우리는 설비 투자를 해서 자산으로 잠기는 거고요. 미국은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배당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42.5%. 영국도 129.4%. 이게 전부 다 보면 배당을 걸어서 많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게다가 지금 기본적으로 여러분 제조가 중심이 된 중국이나 일본 배당이 중국은 31.3%고요. 일본은 36%예요. 대만은 55%로 조금 높지만 말입니다. 이게 국가 중심의 국가가 지금 대만은 TSMC를 국가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배당을 많이 한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우리는 미국하고 비교를 하든가 지금 영국하고 비교를 하든가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26% 배당 성향이 낮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갑작스럽게 미국이나 영국이나 대만처럼 올리려고 하면 기업들은 줄줄이 무너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중소기업이 어렵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처럼 가면 대기업들도 저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사태를 맞을 수 있다. 저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말입니다. 실제 지금도 말입니다.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망하고 있어요. 실제로도 보면 말입니다. 상황이 심각해진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삼성전자의 현금성 자산 한번 보실까요? 현금성 자산이 점점 줄어들죠. 2024년에는 112조 7천억까지 늘어났다고 하지만 2023년은 92조 4천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현금이 줄어들잖아요. 실제로. 그죠? 실제로 줄어듭니다. 이게 2021년에 120조 7천억 원, 2020년에는 121조 8천억까지 있었습니다. 이제 이게 점점 줄어드는 데다가 삼성전자 현금성 자산, 국내에 있는 현금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봐서는 국내에 있는 현금은요, 지금 50조대라고 해요. 50조대. 50조대고요. 그나마 쓸 수 있는 현금은 또 그것도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상법이 앞으로 계속 징벌적으로 가해진다면 지금처럼 말입니다. 국회가 추진하는 대로 계속해서 징벌적으로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가능하게 되고 집중투표제도 가능하게 되고 자사주 소각 법안도 가능하게 되면 결국은 기업들의 파산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될 겁니다. 지금 기업들은 그만큼 많이 망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심지어 대기업들도 많이 망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 생각도 지금은 진짜 많이 합니다. 대기업들도. 이러다 진짜 다 망한다는 말이 저는 현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업들 그렇게 쉽게 망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분위기인적선 굉장히 나쁘다.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기업들 진짜 많이 망하잖아요. 법인 파산 신청 건수를 보면 2025년 1월에서 5월까지 922건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13.8%가 늘었습니다. 2020년에도 1069건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2025년 5월까지 922건. 진짜 심각하다는 이야기 맞죠? 여기다가 2024년에 1940건이거든. 이거 넘어설 수 있습니다. 올해는. 그만큼 말입니다. 상법 개정안이 심각하게 가면 갈수록 시장에는 더 큰 충격이 오지 않을까. 지금 시장은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 기업들이 참 답답합니다. 사실 기업들은요. 그동안 뭐를 했나 싶어요. 저도 언론사에 오래 있었잖아요. 진짜 언론사에 오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을 때 기업들은 사회 공헌을 활동을 많이 하면서 쉽게 말하면 반기업 정서를 해소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기업인 출신들이 정치권으로도 많이 나갔고요. 또 그 기업인 출신들이 국회에 가서 목소리를 내면서 기업을 대변을 했거든요. 지금은요. 솔직히 꾼들만 있는 것 같아요. 국회에. 법조인 출신, 노동계 출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친구들이 전부 다 국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봐서는 제게도 책임이 큽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점점 시장경제가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최악으로 가는 것은요. 지금 기업이 손 놓고 있으면서 처분만 기다렸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기업이 이제라도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목소리를 내지 않고 처분만 기다리면 그 처분에 한 칼에 목이 날아갈 수도 있다는 거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될 가능성 점점 더 깊어집니다. 아마 기업인들이 지금 그만큼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핵심인데 과연 재계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처럼 처분만 기다릴 것인가? 그거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지금 상법 개정안이 예상보다가 더 세지고 세지면서 기업들에게는 부담이 많이 되고요.
거기에 대한 보안입법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안입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가지고 있는 현금을 계속 써야 될 정도로요. 그러면 현금이 언젠가는 고갈이 될 거 아니에요. 고갈이 되면 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죠. 그냥 푹상 망하는 거죠. 저는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의 핵심 원인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인들이 나서야 된다. 뭐 기업인들이 기업하는 사람이 나서는 게 아니에요. 기업가 출신들을 저는 정치인으로 많이 키워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 경제를 잘하는 사람들을 전부 말입니다. 국회로 넣어서 기업을 대변하게 만들어야죠. 아무 노력 없이 나라가 변하겠습니까? 저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게 가장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오늘도 그런 주장을 해봅니다.